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깐 멈추게 되는 그 순간, 그 침묵 속에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도 아니었고, 이른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주정을 하거나 손을 올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데 32살에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이 끝나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작은 것들이 아주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쌓인다는 걸, 모래알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이 수천 개, 수만 개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저한테 그날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32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신혼 시절엔 그래도 웃는 날이 많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함께 밥 먹고 주말엔 시장도 가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지만요. 균열은 아이들이 생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꿈이었던 플로리스트 일도 그만뒀고, 친구들 모임도 줄었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라면, 아내라면 그렇게 사는 거라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남편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엔 피곤하다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아플 때도, 아이가 아플 때도,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겨도 남편은 한 번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 두 글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독감으로 사흘을 앓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 같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도 저는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나갔다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몸 괜찮냐는 말도, 오늘은 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 가장 깊은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책에서 읽었을 때,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냥 인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건, 그건 다릅니다. 그건 조금씩 나를 지워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 역할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둘 독립하고 나서 집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대화가 없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그냥 사는 거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그런데 사람의 마음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63번째 생일.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 내려오지 못했고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제 생일 미역국을 제가 끓이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미역국과 밥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남편이 일어나 앉더니 국을 한 숟가락 뜨고 말했습니다. 미역국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 거 알아요?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켜졌습니다. 왜 삼켰는지 아세요? 말해봤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뭐라 해? 이런 말이 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제 생일에 제가 끓인 미역국을.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소파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아, 이따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프지도 않게, 그냥 툭. 그날 저녁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 사람 옆에서 나는 행복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늦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참았을까? 그리고 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화내지 못했을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너무 깊이 박혀서 저는 참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으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참고만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혼자 있을 때의 그 마음이 바로 진짜 그대의 마음이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오래 멈췄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내 마음. 남편이 없는 시간에 나는 어떤가? 오히려 편하다. 혼자가 덜 외롭다. 그 사람이 집에 없을 때가 더 자유롭다. 이게 진짜 제 마음이었습니다.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서 채워지는 관계, 그리고 함께 있어서 비워지는 관계.
처음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인지. 그런데 돌아보니 알겠더군요. 저는 30년 동안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제 자신감도, 제 꿈도, 제 목소리도, 제 존재감도.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저는 언제부턴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 집 관리하는 사람, 그냥 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가져오는 사람, 집에 와서 TV 보는 사람,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리고 역할만 남은 겁니다. 오래전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처음 읽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야 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넬 것인가? 오늘도 이 사람의 하루를 물어볼 것인가? 오늘도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은가? 우리는 그 선택을 너무 오래 둘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남편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저도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습니다. 말해봤자 안 변한다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며. 그 포기가 우리 사이를 더 빨리 식게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거절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도 조금씩 이 결혼에서 발을 빼고 있었던 겁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30년, 40년 함께 산 부부가 갈라서는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더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비워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젊을 땐 미래가 길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보입니다. 이제 정말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걸.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오래 망설이다가 나 요즘 우리 사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남편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또 서운했습니다. 왜냐고. 왜인지 모르는 거냐고. 그런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당신 옆에서 외로워요. 오래됐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질문 자체가 작은 시작일까?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건 오늘 드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결론이 아니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오래 참아온 것도, 서운했던 것도, 혼자였던 밤들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그것들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많이 배웠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어떻게 사냐고, 그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덧붙여야 합니다. 참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희생과 소멸은 다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말했습니다. 여성이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순간은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묻는 순간이다. 저는 63세 처음으로 그 질문을 제대로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늦은 때는 없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신다면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저녁 혼자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나를 잘 대접하고 있는가?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삶의 지혜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작은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용기, 그게 어쩌면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당신다운 하루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